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에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 FOMC 회의 결과가 나온다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음에도 우리 시장 그런대로 잘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소폭 상승을 했고 코스닥 시장은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특히 800 고지를 앞두고 계속해서 조금은 고전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의 계좌도 그간 많이 빠졌던 것에서 조금씩 회복을 해 나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역시 시장에서 주목받은 6개 종목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공개될 오늘의 파트너의 내일장 관심주까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과연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그 전략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인사드려야겠죠.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8시면 찾아오는 그분, 종잘남 이용준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셔야죠.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종잘남 이용준 파트너님,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은 사실은 앵커님 말씀하신 지금 미국 FOMC 회의가 곧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다소 하락장을 예상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한 시장이었습니다. 정강후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0.44%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0.01% 하락했으니까 뭐 보합 부분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종목들도 상승 종목이 절반, 하락 종목이 절반이니까. 그리고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아직도 $100 아래에 있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아직 1,300원대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수도 다우 산업은 마이너스 0.43%, 나스닥은 마이너스 1.87%니까 큰 폭의 하락 없이 잘 버텨주고 있다. 내일 모레 있을 FOMC 회의 결과가 주목되긴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오늘 같은 흐름을 봤을 때는 내일도 하락이나 상승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상한가 종목 2종목을 가져오고 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금양이고 두 번째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사실 오늘의 시장은 비덴트로 시작해서 비덴트로 끝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비트코인 관련주를 안 하기 때문에 비덴트의 흐름을 보면서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하나의 저의 어떻게 보면 선입관이죠. 비트코인 관련주도 이럴 때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시장은 항상 유동적이고 우리의 생각도 유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비덴트 종목 공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덴트 나와 있으니까 리뷰 좀 해드릴 텐데요. 비덴트 굉장히 호재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공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풍문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오늘의 시장의 핵심은 비덴트인데 그 이유는 한국 코인거래소 빗썸이라고 있습니다. 빗썸이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에 무려 4조 원대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4조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는 건 당연한 건데 만약 이게 정식 계약 공시가 나온다면 더 가겠죠. 아직은 계약 공시 없이 지금은 기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매각 협의 중이라는 소식으로 간 거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덴트 앞으로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금양도 사실은 제가 가끔씩 보는 종목인데 이게 시총이 크지가 않고 한 번씩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보는데 여러분 메모로 이번 해놓고요. 금양은 앞으로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 금양이어서 약간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금양 메모해 놓으십시오. 금양은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차 전지 관련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SDI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어서 무려 세 번째로 금양이 2170 원통형 2차 전지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오다가 보니까 앞으로는 원통형 2차 전지가 시장에서 대중화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금양 오늘의 상한가 이후에 내일도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상한가는 나름 괜찮았던 게 무상증자에 의한 상한가가 아니라 또 권리락에 의한 상한가가 아니라 실제 재료에 의한 상한가인 금양과 비덴트 이 두 개를 여러분 관종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한가 종목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또 올라가면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눌릴 때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단 재료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요. 그래서 특징주로 하나 더 갖고 왔는데 비덴트가 갔으니까요. 비덴트 관련주 중에 비트코인주가 많은데 저는 두 번째 종목으로 초록백 컴퍼니를 가지고 왔거든요. 초록백 컴퍼니가 무려 23%가 넘는 상승을 했는데 이 이유를 봤더니 초록백 컴퍼니도 비덴트의 2대 지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분 분석을 봤는데 정확히 분석은 안 됐지만 초록백 컴퍼니, 비덴트 이렇게 같이 보시면 내일 장 대응하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사실 FOMC라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조금은 안 좋은 출발을 예상을 했던 이용준 파트너인데 그런대로 시장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오늘 시장 평가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도 유독 뜨거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비덴트가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차 전지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에 금양도 역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무상증자라던가 또는 무상증자 권리락 같은 그런 이슈로 상한가 간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금양 또는 비덴트 같은 실제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 자, 이런 종목들 눌릴 때 공략해보는 게 좋겠는데 또 하나 더해서 초록뱀 컴퍼니 같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비덴트의 2대 주주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이슈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초록뱀 컴퍼니도 함께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용준 파트너 최고의 선택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파트너 최고의 선택 종목 리스트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3일에 센트럴모텍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상승률 보이시죠? 27.18% 최고가 기준으로 거의 30%에 육박하는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공개해 주셨던 히림, 이미 수익을 보고 또 한 차례 더 들어가서 수익을 내주셨던 종목인데 10.86% 최고가 기준 상승폭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7월 18일에는 진원생명과학 방송에서 내일장 관심주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7.41%라는 역시 큰 상승폭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7월 19일에는 NPC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최고가 기준 2.45%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20일에는 푸른저축은행 공개를 해주셨죠. 공개해 주신 이후에 바로 상승이 나와서 6.63%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공략을 해주셨던 노란톡방에서 공략해주셨던 가격에 비하면 8% 정도의 상승폭 기록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용준 파트너 최고의 선택 리스트를 볼 때면 아,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역시 가능한 일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MPC랑 히림 또 한 번 리뷰를 더 해주신다고요. 네, 가능한 일이 맞고요. 네. 제가 MPC와 히림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게 사실은 MPC는 아직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해도 될 것 같고 히림은 사실 오늘 흐름이 장후반에 수급이 한번 들어온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히림은 내일도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 사실은 제 생각이 듭니다. 요즘 오늘 안 가면 내일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흐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흐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히림 종목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히림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레옴시티 관련주인데 지금 흐름이 언제 갑자기 레옴시티로 흐름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를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요. 오늘 음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제가 보면 거래대금 들어오고 장대 양봉, 장대 양봉. 그리고 여기 보시면 히림 또한
긴 기간 동안 거의 2주 가까운 횡보를 했는데 그저께 목요일에 양봉이 한번 나오고요. 금요일에 음봉, 오늘도 음봉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흐름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차트를 보면 우상향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전고점인 9,300원 부근을 돌파하게 된다면 신고가 팬더도 나올 수 있고 레옴시티 관련 이슈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 히림 아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수급이 들어왔냐고 말씀드린다면 분봉을 보시면 되는데요. 히림이 1시 넘어서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가 거래대금도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터졌습니다. 심플합니다. 거래대금 들어온 수급이 들어왔는데 거래대금 없이 이렇게 빠지면 여기 들어온 수급은 아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악재가 있어서 손절까지 한다면 이 거래대금 들어온 수급도 손절해서 나가는 거겠지만 재료가 있다는 전제하에는 내일은 이렇게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은 항상 정직하고 심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MPC 보여드릴게요. 자, MPC 왜 오늘 또 보여드리냐면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이 지금 상장일 28일이거든요. 오늘 25일이니까 26, 27일까지는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수급이 한번 보일 것 같고 오늘 또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MPC는 성일 하이텍이 증거금도 최대이고 경쟁률도 최대 85대 1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봉상 흐름을 보면 사실 여기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전 바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밀렸다가 횡보해서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MPC와 히림 흐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 전문가는 왜 MPC 히림만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관심주로 낸 종목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정이 있는 종목들 중에 내일 빨리 갈 거를 먼저 찝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유신, 푸른저축은행 최근에 했던 이런 두 종목도 지금 관종에서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우선 방송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급한 두 종목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앞서서 이용준 파트너 최고의 선택 종목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종목들이 정말 이렇게 하루 만에 또는 단기간에 큰 상승폭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히림과 NPC 두 종목 봐주신 이유는 단기간에 조금 더 시세를 내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을 조금 더 강조해서 힘주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히림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라던가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고요. 이미 지난 7월 14일에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이후에 10.86%라는 두 자릿수 큰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NPC는 성일 하이텍 상장 이슈가 여전히 있고요. 또 폐배터리 관련주들 오늘 흐름도 괜찮았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으니까 이 두 가지 종목들 앞으로도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 함께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도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됩니다.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지금 FOMC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시시각각 함께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주저하지 말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6개 종목 중에서 과연 6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입니다. SCD가 차지를 했는데요. SCD 오늘 흐름도 보시죠. 6.71% 상승이 나왔고 2,22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초반부터 갭 띄워서 출발을 했고 한 10시 반쯤까지는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견조하게 상승폭 쌓아 올리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특히 막판에 힘을 조금 더 내줬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윗꼬리도 굉장히 짧게 단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이거를 연속으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그 물량은 조금 작습니다만 외국인은 지금 4거래일째 계속해서 SCD 담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SCD 폭염 관련주고 네. 또 냉매 밸브로서는 국내 점유율 1위인 그런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여름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SCD랑 옴니 시스템을 같이 보시면 사실 맞습니다. 여름 수혜주 중에는 뭐 태경 케미칼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장과 부대장이 SCD하고 옴니 시스템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CD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냉장고 관련 부품하고요, 에어컨 관련 부품 그리고 가전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 수혜주이고 굉장히 더운 날 수혜를 특히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6% 넘는 상승이 나왔고 차트도 지금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옴니 시스템이 오늘 3%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제가 따로 보는 또 종목이 있는데 품절주 중에 위니아 에이드라는 종목이 요새 좀 안 가고 있는데 위니아 에이드도 아주 좋은 자리에 10,000원을 돌파해주면서 1.9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세 종목은 7월 달에 한번 지금 7월 달, 8월 달 이렇게 두 달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장마라고 해야 되나요? 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가 오늘부터 굉장히 폭염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폭염이 시작되면 전기도 많이 쓸 것이고 에어컨도 많이 돌릴 것이고요. 관련 제품들도 많이 판매가 될 것이고 또 AS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SCD, 옴니 시스템, 위니아이드 이 세 종목을 한꺼번에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최고 급등이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위가 좀 늦게 시작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료는 역대급 폭염 예고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낮에 보니까 굉장히 덥더라고요. 오늘 온도 32도인데 32도를 시작해서 34도, 35도 이렇게 되면 진짜 한여름 피서의 여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SCD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SCD 차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가 왔었잖아요. 비가 와서 날씨 때문인지 지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락을 했는데 최근 들어 바닥을 2,000원 부분 바닥을 다지고요.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의미 있는 양봉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21선이죠. 21선 2,220원을 돌파해서 짧은 윗꼬리 양봉이 달렸기 때문에 내일은 하락보다는 상승이 예상된다. 내일도 날씨 덥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 비가 안 온다면 다시 더워진다면 내일 상승 예상되고요. 그리고 본봉을 보니까 큰 거래 대금은 아니지만 10시 반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걸리는 건 SCD 상승은 당연한 건데 다만 걸리는 거는 거래 대금이 없는 상승이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옴니 시스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옴니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더 대장이라고 생각되는 게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한 자리에 나왔거든요. 전고점을 돌파한 2,830원이고 거래 대금도 꽤 많이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SCD를 기준으로 잡지 마시고 옴니 시스템이 만약에 2,800원을 돌파한다면 내일은 여름 수혜주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덥기도 매우 더울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종목 중에 대장주를 먼저 잡아서 하는 거니까 옴니 시스템, SCD, 위니아 에이드 중에 내일 급등이 나오는 종목 중에 자리는 3개 다 좋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저는 오늘부터 폭염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주 옴니 시스템 주가도 오늘 반등이 나온 바 SCD는 관종이 높고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여름 관련주 중에서 SCD가 7% 가까운 상승폭 나타내면서 좀 대장으로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용준 파트너가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 공개를 일찍이 해주셨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더위가 찾아오기 이전에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내일장 관심주로 공개를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요. 이 옴니 시스템 현재 자리도 굉장히 괜찮고 또 굉장한 폭염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봐도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해서 위니아 에이드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과 함께 SCD까지 세 종목 폭염 관련주, 여름 관련주로 함께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유럽도 굉장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40도에 접어든 적이 없던 영국조차도 굉장히 더운 날씨에 활주로까지 녹아내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도 굉장히 더우실 것 같아요. 이런 더위, 이 세 가지 종목들의 시원한 흐름으로 보상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6위는 SCD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5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 5위입니다. CBI가 차지를 했는데요. CBI 오늘 흐름도 보시죠. 8.17% 상승이 나왔고 1,92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CBI도 오늘 갭 띄워서 출발을 해서 초반에 상승폭 좀 크게 가져가는가 했는데 대부분 반납을 하고 시초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도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윗꼬리가 몸통보다 길게 형성이 된 양봉으로 오늘 장 마무리를 했던 CBI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모두 다 빠졌습니다. 외국인이 이 거래일 전에 큰 물량을 담긴 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큰 물량을 오늘 덜어내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CBI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 관련주잖아요. 싸이월드 네. 과거에 좀 하셨나요? 네, 저 대학교 때 싸이월드 세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싸이월드 세대는 아니시잖아요. 저도 뭐 그때 배경음악으로 도토리를 아. 통해서 좀 깔아보겠다라고 굉장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네네.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좀 서비스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싸이월드가 어느 서비스를 하다가 없어졌죠. 네. 그래서 근데 왜 CBI가 싸이월드 관련주로 편입된지 혹시는 모르시죠? 그 투자를 했다라는 아. 소식이 있더라고요. 역시 제가 파트너님이 말씀하셔야 될 걸 미리 말해볼까요? 아니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싸이월드 관련주로서 CBI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싸이월드 이슈가 왜 생기냐면 28일 날 싸이월드 메타버스 플랫폼인 싸이타운이 28일 날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 싸이월드가 앞으로 공개가 되면 어떻게 흐름이 지나갈지는 사실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싸이월드 관련주로 CBI라는 종목이 지금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오늘 한 사실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얻어가시면 어느새 크게 많이 쌓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CBI란 종목은 자동차 엔진 부품하고 미션 부품을 제조해서 완성차 회사에 납품하는 쉽게 말하면 자동차 소재 전문 기업인데 이게 왜 싸이월드 관련주로 엮여 있느냐 보면 그걸 설명해 드리면 이게 싸이월드 Z의 전환사채 투자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환사채 투자자로 참여를 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싸이월드 관련주로 엮여 있다. 싸이월드 관련해서 이렇게 좋아지면 이 투자자들도 좋아지기 때문에 CBI가 싸이월드 관련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을 보면 싸이월드 메타버스 플랫폼 싸이타운이 28일 날 공개되니까 얼마 안 남았죠. 내일 모레 공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싸이월드 Z가 한글과 컴퓨터 지난해 11월 달에 전략적 제휴를 맺었고 CBI는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CBI, 초록백 컴퍼니, NH벅스, 다날과 함께 싸이월드 Z의 전환사채 투자자로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다 싸이월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싸이월드 관련주로 해서 무조건 좋게 보실 건 아니고 이게 사실은 재무도 보아야 되거든요.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CBI의 재무를 보면 매출은 248억인데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0억 적자인 회사입니다. 부채나 유보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료만 보고 매매를 하실 분들은 CBI를 싸이월드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차트 보면서 제가 싸이월드의 흐름을 앞으로 제 기준으로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BI 차트입니다. 차트를 최대한 길게 펴보면 6,870원부터 거의 1,000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6분의 1 토막이 난 거거든요.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이 1,200원까지 빠졌던 종목이 싸이월드 관련 섹터로 최근 들어 이렇게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싸이월드가 만약에 우리 생활에 다시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싸이월드를 하십니까? 아니면 인스타 땡땡을 하십니까? 아니면 페이스 땡땡을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싸이월드 세대이긴 하지만 다시 싸이월드를 접속해서 싸이월드의 사진을 다시 긁어서 할 것인지 일촌을 맺고 도토리를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인스타를 할 것인지 이게 사실은 여러분께 제가 재료의 크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매수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린 게 재료의 크기를 보셔야 되고 재료의 영속성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재료의
근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싸이월드는 그런 측면에 접근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조건 싸이월드가 온다 해서 그 종목이 오른다는 접근보다는 내가 판단했을 때 싸이월드가 지금 내 눈앞에 있을 때 내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재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약간은 보수적입니다. 어떻게 시스템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제가 대학교 때 이용했던 싸이월드가 다시 온다면 다시 접속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 걸 쓸 것인지가 사실은 좀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면 그런 시야가 지금 오늘 시장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쳐드렸는데 보면 고가가 18%고요. 종가가 18%, 종가가 8%니까 윗꼬리 양봉이 굉장히 깁니다.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윗꼬리 양봉은 이 구간, 매물대를 소화하는 구간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재료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재료가 약할 때는 내일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제 생각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해야겠지만 제는 싸이월드의 재료는 그렇게까지 파격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앵커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싸이월드를 해보셨다고 하니까요. 네. 싸이월드가 되면 싸이월드 접속하셔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쓰시는 어떤 것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쓰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싸이월드의 어떤 주된 이용 세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네. 기존에 쓰던 거를 계속 더 열심히 그렇죠. 쓰지 않을까. 네, 저는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네. 쓰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혹시 들어요. 부끄러워서 다시 돌아가지 않으시려는 건 그럴 아니죠? 수도 있죠. 제 대학교 때 술 마셨던 사진들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추억은 추억으로 또 남기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 명언입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앵커님도 이제 20, 30대들 또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싸이월드의 재료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저는 상승보다는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료가 약하고 거래대금도 약하기 때문에 내일 좀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싸이월드의 메타버스인 싸이타운이 28일에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싸이월드 그리워하는 분들 꽤 많으실 걸로 분명히 생각은 됩니다만 이용준 파트너가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추억은 어쩌면 추억으로 남기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CBI의 경우에는 매출액은 나오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또 더해서 공시를 살펴보면 전환사채도 상당히 많고요. 또 가장 중요한 재료인 싸이타운 공개라는 것 역시 과연 다른 기존에 있던 SNS 또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압도할 만큼의 어떤 영향력 또는 연속성 면에서 강하게 오를 만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자, 싸이월드 메타버스인 싸이타운 어떻게 될지 그 흐름은 잠시 관망하고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위 CBI가 차지를 했고요. 과연 오늘 개인의 선택 4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 4위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차지를 했는데요. 오늘 흐름 보시죠. 10.7% 상승이 나왔고 34,65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상승폭 쌓아 올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종가가 오늘 장중 고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말 예쁜 꽉 찬 장대 양봉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도 양 매수세 모두 들어와 줬다라는 점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주인데 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우리에게는 FOMC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익숙했던 이름이긴 합니다만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태양광에 대한 중국 의존도 낮추겠다라고 네네. 하면서 상승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는 현대에너지솔루션하고요, SDN하고 OCI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시총도 크고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제닛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연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21선 아래에서 상승했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자리에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장대 양봉이고요. 10% 넘는 상승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주들 흐름을 좀 봤는데
우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의 90%를 상회하기 때문에 정확히 태양광 관련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갔기 때문에 OCI도 가고 SDN도 가고 하나솔루션도 가야 되는데 OCI는 마이너스 8%고요. SDN은 마이너스 4%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들었죠. 왜 현대에너지솔루션만 가느냐 이렇게 들었는데 혹시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앵커님 왜 태양광 관련주가 다 가야 되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만 갔을까요? 이전에 저희 방송에서 한 종목만 크게 갔다라고 네. 하면 시총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시총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시총이 3,500억이기 때문에 작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굉장히 맞히고 싶은데 네, 네. 이유가 뭡니까? 알려주시죠. 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네. 차트에 지금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재무제표를 띄워놨는데요. 이게 독자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주라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만 가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태양광으로 가는 이슈도 물론 있겠지만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작년 영업이익이 95억인데요. 올해 영업 예상치가 383억입니다. 무려 9436, 4배, 400% 가까운 오름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7월인 벌써 하반기가 시작된 7월부터는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 전고를 돌파해야 영업이익이 4배나 올라가는 올해에는 주가 흐름을 부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이슈는 물론 바닥에 깔려 있는 거지만 이런 시총이 크고 큰 종목들은 재무제표를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 간다고 해서 OCI 사신 분들은 오늘 물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식은 한 가지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더 흐름 좋아 보입니다. 장대 양봉의 양봉 고가가 종가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은 하락보단 상승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 줄줄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단독 상승 마감했던 이유는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의 큰 폭의 상승도 있으니까요. 혹시 중기로 보실 분들은 태양광 관련주 중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이 제닛 옐런 그 재무장관이 네.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중국 의존도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중국도 좀 맞불을 놓는 모양새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태양광 핵심 소재 폴리실리콘 가격을 규제한다라는 네. 소식도 있던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종목의 매력도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우선 미국과 중국은 항상 싸우고 있고요. 네. 자원 외교 때문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중국과 미국이 더 첨예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호재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예로 히토류 관련해서 자원 외교가 굉장히 심한데 히토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히토류 관련주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이 분쟁이 있을 때마다 수혜받는 종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에너지솔루션의 매력도가 이런 이용준 파트너의 분석으로 한층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SDN이라던가 OCI 같은 종목들은 사실 큰 흐름 보여주지 않았는데 오늘 현대에너지솔루션만 10%, 11%에 육박하는 상승폭을 나타냈단 말이죠. 자, 차이점은 건실한 재무제표에 있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또 중국과 미국의 이러한 분쟁이 앞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주들에는 조금 더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주들 주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가 아니라 중기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위 현대에너지솔루션 만나봤고요. 자, 3위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3위입니다. 성우하이텍이 차지를 했는데요. 성우하이텍 오늘 흐름도 보시죠. 13.82% 상승이 나왔고 5,56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우하이텍도 오늘 초반 상승폭 굉장히 가파르게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이후에 상승폭을 다소 반납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반납을 한 뒤에는 계속해서 그 힘 잘 유지를 해주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자, 따라서 오늘 일봉 굉장히 긴 장대 양봉인데 윗꼬리는 좀 달고 만들어진 몸통이 더 긴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꽤나 들어와 줬는데 이거를 연속 오늘까지 포함해서 매도하는 모습을 외국인이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오늘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그룹과 관련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 관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세 가지 종목을 지금부터 찍어드릴 건데 네. 그게 이제 3등, 2등, 1등 종목을 내일 노란톡방에 보실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우 하이텍을 시작할 텐데 메모하십시오. 성우 하이텍은 내일 공략할 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선 재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공급사 선정 소식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니냐 싶었는데요. 윗꼬리가 달리긴 했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내일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한 3등, 2등, 1등 종목은 다 맥점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24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이 최근 1차 협력사인 카펙 발레오하고요, 성우 하이텍, 베바스토 코리아를 BAS 제작 및 생산업체로 새롭게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신규로 선정된 회사이기 때문에 선정됐다는 거는 협력업체가 됐다는 거는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한가를 못 간 게 어떻게 보면 내일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채, 유보율, 배당까지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 내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내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좀 정리해드리면 재무도 우량하고요. 현대차 그룹 공급사 선정 소식도 앞으로 좋은 호재, 좋은 매출, 좋은 영업이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일 맥점만 잘 잡으면 수익 실현하기 가장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성우 하이텍부터 같이 한번 좋은 자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 내일 노란톡방에서 공략 지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용준 파트너가 저희 방송에서 대기업과 맺는 공급 계약, 물론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그 뉴스는 굉장한 호재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슈가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죠. 오늘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과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게 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재료 충분히 지켜볼 만하고 앞으로 상한가도 함께 지켜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카펙발레오, 성우 하이텍, 베바스토 코리아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 성우 하이텍 과연 내일 어떤 흐름 지켜볼지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성우 하이텍 과연 어떤 지점에서 이용준 파트너가 또 굉장히 저점 공략을 잘해주시고 고점 매도를 잘해주시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어떤 흐름 보여주실지 기대를 갖고 입장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 성우 하이텍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개인의 선택 2위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위입니다. 라이온 캠텍이 차지를 했는데요. 라이온 캠텍 오늘 흐름도 보시죠. 16.77% 상승이 나와줬고 오늘 종가는 9,54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온 캠텍 사실 오늘 정오 직전까지는 그렇게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가 한 12시 조금 전부터 급격하게 상승폭 쌓아 올리더니 계속해서 조금은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힘있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역시 굉장히 긴 장대 양봉으로 오늘장 마무리를 했고 몸통이 윗꼬리보다 훨씬 더 긴 예쁜 장대 양봉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지금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조금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네요. 자, 이용준 파트너는 과연 어떻게 보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자, 라이온 캠텍 지금 신비의 광물 일라이트라는 그런 광물이 있다. 네네네네.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등, 2등, 1등 종목을 보러 하는 게 재료가 신선합니다. 일라이트라고 들어보신 적이 과거에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선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 일라이트란 금속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재료가 신선하다. 이거 라이온 캠텍 내일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일라이트라는 금속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및 초미세 유해물질 처리를 관련해서 일라이트라는 금속이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라이트라는 금속이 굉장히 희귀 금속인데 이게 바로 충청북도 영동군에 그 매장량이 약 5억 톤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난 8월 달 영동군의 미래 100년 먹거리로 규정했기 때문에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라이온 캠텍, 한홍, 천지건업들이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 라이온 캠텍이 여기에 MOU 체결로 있기 때문에 일라이트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제가 왜 지금 이제 막판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가 이렇게 목청이 크게 말씀드리냐면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제로에 하는데 지금 일라이트라는 광속을 제가 주식을 10년 넘게 하면서 처음 들어본 광속인데 라이온 캠텍이 일라이트라는 것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더 놀라운 거는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졌다는 겁니다. 장대 양봉이고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는 과거에 최근 들어서는 거의 흐름이 없었거든요. 하락, 횡보, 하락 이렇게 되는데 거래 대금 보십시오. 한 번도 터진 적이 없는데 오늘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한번 좋은 자리가 온다면 라이온 캠텍을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TV만 보시는 분들은 우선 9,000원 부근 눌림목 한번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9,000원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면 땡큐. 근데 여기 더 눌리면 그 밑에 구간인 8,000원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려우실 거예요. 분봉 갭 상승해버리면 분봉상 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해드리면 우선 재료가 일라이트 금속이라는 신선한 재료가 나왔고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내 눌림목이라는 것만 찾은다면 수익 보기는 쉬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급등하면 급등한 대로 또 눌리면 눌린 대로 한번 눌림목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일라이트라는 신비의 광물, 원전 유해 물질도 흡수를 하고 항균, 탈취, 중금속 흡착,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광물이라고 하는데요. 주식 경력이 이렇게 길고 또 좋은 실력을 방송에서 연일 뽐내주고 계신 이용준 파트너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광물이다. 그만큼 신선한 재료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좋은 자리가 온다면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관심 종목 넣을 만한 종목인데 9,000원 부근 눌림목으로 생각하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갭상승이 나온다거나 굉장히 급격하게 주가가 변동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조금은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자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위 라이온 캠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개인의 선택 오늘 6개 종목 중에 과연 1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비덴트가 차지를 했고요. 비덴트 오늘 흐름도 보시죠. 자,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11,9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자, 초반부터 갭을 굉장히 크게 띄워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그렇게 도달하는 게 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조금은 풀렸다가 다시 안착을 했다가 하는 모습을 반복을 하다가 막판에 다시 안착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했고 그런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매도세를 보였다라는 점은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비덴트 지금 미국에서 빗썸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 간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맞다. 또 빗썸 측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블룸버그는 맞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기사? 블룸버그에서 미국의 FTX가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사 저는 사실은 후자만 기사를 확인했거든요. 네. 비덴트 쪽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기사를 냈다 봤었는데 블룸버그에서 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미국 FTX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에서 4조 원을 들여서 우리나라 빗썸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덴트가 공략하기 쉽지 않은 자리인 시가인 16%를 뛰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공략할 수 없었던 자리는 맞나 상한가를 굳혔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일 기사가 블룸버그에서도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사에도 그런 적이 없다. 아니면 향후 일정은 아직 잡힌 바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또 급락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내일은 차트로만 보실 게 아니라 기사를 보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도 5%가 올랐고 위지트도 18%가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
4조 원대 매각이라는 거는 분명 호재가 맞으나 앞으로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공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뉴스를 내일부터 보시면서 대응하고요. 혹시 뉴스를 실시간 보기 힘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관련 기사가 나오는 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상자산 투자하셨다가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관련주에 투자를 하셨다가 어려운 시간 견디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비덴트의 상한가는 굉장히 단비 같은 소식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덴트 지금 나와 있는 공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뉴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차트보다는 기사, 정확한 뉴스를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물론 4조 원대 매각 협의 중이다라는 소식 자체는 호재지만 실제로 공시가 나오기까지는 계속해서 촉각을 좀 곤두세우시고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대응해 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인의 선택 6위 종목, 6개 종목 모두 만나봤고요. 자, 오늘 분명히 좋은 종목들도 리스트 안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았는데 자,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용준 파트너가 오늘 공개해 주실 내일장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지 공개를 해 주시죠. 네, 오늘 7월 13번째 종목은 아남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의 선택 종목 3등, 2등, 1등도 좋은 종목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갖고 온 종목이 마지막 그 관심 종목입니다. 아남전자 우선 메모해 놓으시고요. 제가 왜 좋게 보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예전 회사고요. 오디오 전문 기업인데 지금 아남전자가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이 오디오로 오르는 건 아니고요. 재료는 오늘 21일 재료를 보면 아마존이 미국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인 원메디칼 를 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1천억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왜 아마존과 아남전자 관련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남전자는 이 하만이라는 회사의 OEM 방식으로 제품 납품 중에 있고 이 하만은 삼성전자의 지금 자회사입니다. 이 하만이 아마존 웹서비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하만, 아남전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왜 제가 아남전자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차트를 볼 때 일봉을 먼저 보고요. 재료를 보고 일봉을 보고 분봉을 보는데 아남전자 차트 보면 꽉 찬 양봉으로 끝났고요. 전고점인 2,700원을 가볍게 돌파하면서 종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고가로 끝났다는 것은 내일 하락보다는 바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돌파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가 돌파했던 재료가 있는 건데요. 재료도 있고 돌파도 나왔고 그리고 분봉을 보면 저희가 공략을 이런 지점에서 할 수 있었던데 분봉을 보면 오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 버렸거든요. 종가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이 재료를 아남전자에선 호재로 받아들이고 시장에서도 수급이 붙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도 보면 매출도 좋고요. 영업이익도 흑자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이상이 없는 회사. 이 아남전자 내일 한번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다시 해드리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정고점을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하루 종일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고 좋은 재료가 나왔고요. 일봉상 정고도 했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흐름을 나올 수 있는지 공략 타점 한번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제가 종목 잘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3월부터 알고 계신 사실이고 과연 아남전자도 내일 또는 모레 급등이 나올지 노란톡방에 저랑 같이 한번 좋은 재료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남전자 사실 저희 개인의 선택 리스트에 올랐던 종목으로 제가 예전에 아남전자 어떻게 아남이라는 아재 개그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자, 아남전자가 오늘 주인공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 오늘 좋다고 말씀해 주신 라이온 캠텍이라던가 성우 하이텍,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CD 봐주면서 말씀해 주셨던 옴니 시스템까지 여러 종목이 있지만요. 그중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오시는 종목이 바로 내일장 관심주고요.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아남전자였습니다. 자, 지금 재무제표 건실하고요. 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 상태에서 전고점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함께 노란톡방에서 내일 흐름 시시각각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자, 그런 만큼 노란톡방에서 과연 아남전자 어떤 흐름을 타게 될지 지켜보시는 것도 우리 시장을 함께 견뎌내는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아남전자 어떻게 하남이라고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